한 축으로 메타버스 NFT를 가져가게 된다면 또 다른 포트폴리오에서는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는 이제 좀 다변화하면서 내년에 대한 이런 농사 씨 뿌리기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연초에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일단 메타버스 지금 조종이 끝난 걸까? 지금 2, 3일째 계속 그 주도주들이 뭐 위메이드를 포함해서 이제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네.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단기적인 바닥은 잡아준 것 같아요. 한 대략 고점에서 한 30에서 40%까지 뭐 위메이드 같은 거는 빠졌었고 여타 NFT 메타버스 관련해서 다소 올라왔던 다수 종목이 20에서 30% 정도 지난 한 3, 4주간 조정이 나왔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통 12월 중순 전후 내년도 농사에 대해서 고민하기 전까지 11월 말 12월 초는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그 근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과거 경험이라든지 대주주 양도세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무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밸류에이션 콜이 도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선제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12월 중순부터 다시 채워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딜레이가 돼버렸어요. 왜? FOMC가 바로 하나 변수로서 작용을 했었고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기술주 조정이 또 가파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손이 안 나갔었던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이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뭐 어제 오늘 강하게 비워져 있는 바스켓을 채우는 이런 수급상의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선택지를 생각해 볼 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최근에 11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가장 많이 빠졌었던 쪽이 한 측에서는 메타버스 NFT 관련 쪽이었고요. 두 번째 쪽에서는 올 한 해 내내 올라왔었던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는 뭐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올 여름부터 강하게 랠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죠. 선택지가 2차 전지가 지금 수급적인 부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돼서 말씀드려보았죠. 이쪽으로 선택지가 줄어들게 된다면 지금 내년을 향해서 또 베팅할 수 있는 낙폭과대주 베팅할 수 있는 쪽이 이쪽으로 제한이 돼버리잖아요. 메타버스 NFT.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수급상의 유인이 나타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서울옥션 많이 설명을 드려보았잖아요. 이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수급에 대해서도 좀 같이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개별적인 개별 그 주식에 대한 수급 자체는 많이 안 봐요. 많이 안 보는데 이쪽 같은 경우가 재미있게도 제가 12월 10일 전후 해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드려보고 이랬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12월 중순부터 이거 공격적으로 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외인들 같은 경우도 공격적으로 마찬가지로 같이 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즉 향후 미래에 대한 베팅 이런 부분이 같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메타버스 관련, NFT 관련 이런 부분 자체가 나타나고 있고 이번 주 들어서 또 중요한 이슈가 나와서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면 단순히 이런 부분이 기대감이 아니라 숫자로서 증명이 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NFT 아트 시장이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1분기에 약 12억 불 규모였습니다. 글로벌리 보면 이더리움 기반 뭐 상위 100개 그 다음에 탑샷 이런 부분 보면 12억 불이었다면 2분기에는 이게 13억 불로 소폭 성장이 그쳤어요. 물론 12억에서 13억 불이면 한 10% 가까이 성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3분기에 얼마까지 커졌을까요? 12억 불, 13억 불 시장이 3분기에 140억 불까지 커졌어요. 그러면 3분기만 하더라도 3개월 만에 시장이 10배가 넘게 커진 겁니다. 그 부분 자체가 숫자로서 증명이 되었고 거기에서 또 이제 향후 전망치에 대한 글로벌 기관에서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이 부분이 전체 미술 시장에서 NFT 아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1%도 안 되는데 향후 10년간 여기에 더해서 더 100배가 더 커질 겁니다. 그러면 올해 초 대비해가지고 무려 1000배가 커지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향후 미술품 시장과 비슷한 규모까지 커진다는 부분 자체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면서 외인들, 기관들 그리고 없던 게 새로 생기면서 사람과 돈이 몰리는 부분 확인을 하면서 또 내년을 바라보면서 또 채워나가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모습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하고 있네요. 최근 보면 서울 옥션뿐만이 아니라 최근 보면 이런 위메이드라든지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컴투스 같은 경우가 가장 먼저 트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었죠. 이 부분도 트는 모습 자체가 나타나면서 올라오는 모습.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가 특징적으로 어제요. 블록딜을 했어요. 200억 넘게. 아, 그래요? 자사주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럼 통상적으로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무려 5.2%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어제 시간 외에서 3% 빠져가지고 저도 내용을 봤더니 자, 자사주 매각을 하겠습니다. 블록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원을 향후에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쓰겠습니다 하고 오늘 뉴스를 통해서 코인원 2대 주주잖아요.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지분 38% 중에서 23%를 다시 되사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 자체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시장에서 설득력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자사주 매각 블록딜 이슈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빠져야 될 자리에 올라오는 좀 기움이 나타나고 있어서 최근에 단기 바닥은 잡아주고 확실히 이번 주 바스켓을 다시 한번 채워가는 과정 속에서 낙폭 과대주 되돌림이 나타나고 있구나라고 시장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번 뭐라 그럴까요? 그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사실 이 메타버스 관련주들, 게임주들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논란이. 네, 맞아요. 일단 엇갈리는 거죠. 조정이 얼추 끝나간다고 하면 다시 내년도 주도주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단기간에 그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위메이드가 3개월 반 동안에 10배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게임빌, 지금은 컴투스 홀딩스죠. 2개월 반이란 기간 동안에 6배가 올라왔습니다. 여타 나머지 종목들도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뭐 3, 4배 이런 식으로 또 올라온 다수 종목들이 그 다음 타자로서 계속 얘기하고 있었죠. 보시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나타나는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갈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는 결국 기존의 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리고 실제 옥과 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즉 낙폭이 컸었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옥과 석을 구분하는 가운데 실체가 있는 종목들, 즉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위메이드라든지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컴투스 홀딩스라든지 아니면 다날이나 이런 관련된 플랫폼 관련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쪽이 먼저 기존의 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끌고 갈 수 있는 주도 섹터로서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11월 말부터는 말씀을 드려보았어요. 왜? 이쪽은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 그러니까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 대응하고 실제 매수 타이밍 자체는 12월 중순을 보시죠라고 계속 점검을 하고 있었고, 이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가지고 있다면 이런 쪽 같은 경우 돌파가 나왔을 때 모아갈 수 있는 부분이죠. 위메이드가 돌파가 나왔고 지금 보시면 컴투스가 돌파가 나왔고 컴투스 홀딩스가 돌파가 나왔고 서울옥션이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었던 뭐 하이브를 위시한 이러한 종목들도 키 맞추기 하면서 돌파가 나올 수 있는지 점검을 하면서 모아갈 수 있겠죠. 그쪽을 한 축으로 투트랙으로서 먼저 가져가게 된다면, 두 번째는 지금 현 시점에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혹은 그리고 또 신성장으로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로봇 관련된 자율주행 관련된 이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도 같이 체크를 하면서 무조건 한 축으로 메타버스 NFT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 축으로 메타버스 NFT를 가져가게 된다면 또 다른 포트폴리오에서는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뭐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이제 좀 다변화하면서 내년에 대한 이런 농사 씨 뿌리기 과정 자체가 계속해서 나타나야 연초에 그래도 좋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겠죠. 네. 일단 저 글로벌 메타버스 ETF 4종도 이제 상장이 됐잖아요. 네, 이 그렇죠. 메타버스와 관련해서는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내년도에도 이어질 수 있는 장기적인 그 상승 테마로 보시는데, 네. 일단 현재의 어떤 그 조정 받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메타버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체크를 했었던 것 자체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이었어요. 즉 VFX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덱스터나 위즐 스튜디오나 그리고 관련된 네이버와 카카오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바이브 컴퍼니라든지 여타 등등등 관련된 다수 종목이 수급이 계속해서 선순환이 나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니까 비싸도 계속 사야 되는 모습이 계속해서 같이 점검이 되었었다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이 이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워낙 가파르게 떨어지는 모습이 자이언트 스텝을 통해서 확인이 되었었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단순히 테마로서 그리고 단순 수급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ETF 출시를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구성 종목 뭐 유니티라든지 로블록스라든지 등등등등 다수 이렇게 퀄컴이라든지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수급적인 유인 자체는 지속이 될 수 있는 가운데 분명히 옥가석을 구분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는 소프트웨어에서 기대감만을 가지고 수급으로 올라갔었다면 실체를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서 이제 접근 자체가 가능한 시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무슨 얘기냐, 이제는 하드웨어 같은 경우도 주목을 해봐야죠. 지금 보시면요, 이런 글로벌 메타버스 ETF 출시를 하고 있고 국내
메타버스 ETF 관련해 가지고도 최근에 지난주부터 다시 한번 이런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구성 종목 같은 경우는 다시 채워나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LG 이노텍입니다. 첫선으로 이쪽 관련된 뭐 애플 관련된 종목으로 뭐 카메라의 변화 그리고 아이폰 14에서 카메라의 변화나 애플과 관련주 이런 부분도 있지만 관련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실체를 가지고 진행을 할 수 있는 국내 유수 기업으로 LG 이노텍이 꼽히고 있고요. 향후 SK 스퀘어도 앞으로 SK의 모든 사업을 메타버스와 연결짓겠다고 천명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쪽이 단순히 패드, 단순 테마로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메타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새로운 먹거리로 전력 투구하고 있는 이쪽을 주도적인 트렌드로 보고 계속해서 이거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글로벌 메타버스 ETF 4종 출시를 했는데 두 종목은 올라가고 두 종목이 떨어진다 아까 뉴스를 좀 보았던 것 같은데 뭐 그러한 종목은 다소간의 이런 등락 자체는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는 코덱스보다 타이거가 좀 더 강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그런 일정 부분의 부침은 수급상으로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 방향성 자체는 이쪽이 맞는 것 같고 그와 관련돼서 기존에는 소프트웨어 쪽만 바라봤었다면 하드웨어 단이라든지 실체를 가지고 대기업 쪽이 접근하는 쪽을 계속해서 이제는 주목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 지금 우리가 현재 이제 그럼 이제 조정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네. 이제까지 들고 있던 그 우리 리밸런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 조정 중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주도주로 튀어오를 만한 걸로 갈아타는 거. 자,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이제까지 주도주는 위메이드하고 지금 저 컴투스 홀딩스인가요? 네. 거기였단 말이죠. 게임빌. 네. 지금 그거를 들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면 되는 것인지 혹은 다른 그 섹터 내에 다른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앞으로 주도주로 예상되는 그 이 주식으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다소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께서 보는 투자 포인트 자체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올라 있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때 조정이 나왔을 때 사야지 했는데 막상 조정이 세게 나오니까 아 이거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못 샀는데 이제 다시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걸 다시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11월 말에 핵심적인 종목 중심으로 압축 대응하신 분들은 굳이 뭐 지금 현 시점에서 위메이드라든지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뭐 컴투스 퍼러비스 이러한 종목을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따른 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번에 반등할 때 보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있을 수 있는 컴투스 관련 기업들이 제일 빠르더라고요. 컴투스 홀딩스가 먼저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서 죄송합니다. 컴투스가 먼저 올라왔고 그리고 컴투스 홀딩스 올라온 이후에 위메이드가 이런 캐릭터 거래소죠. NFT 캐릭터 거래소 오픈하고 나서 어제 오늘 또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같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결국 속도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기존의 주도적인 섹터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대로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심지어 네오이즈 홀딩스 당시에 올라온 순서를 보면 위메이드 그 다음에 당시 게임빌, 지금 컴투스 홀딩스죠. 그 다음에 네오이즈 홀딩스 이러한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중소형 집단에서 한 바퀴 이렇게 순환매가 빠르게 돌았었고 그런데 오늘 네오이즈 홀딩스까지 올라와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올라올 때 보면 서울옥션도 올라오고 하이브도 올라오고 그리고 여타 NFT와 연관되어 있는 다수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디가 빠를 것인가 이거는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이죠. 다만 가장 먼저 그 돌파가 나왔던 쪽으로 제가 체크했었던 쪽이 바로 컴투스이기 때문에 1번 컴투스 이런 쪽 가지고 계신 분들 그대로 홀딩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에 신규 접근 가능 그리고 보시면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오늘 뭐 돌파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상당하거든요. 서울옥션이 4.9% 올라왔는데 제가 설정해 놓았던 가격 이 돌파가 오늘 나타났어요. 장대 양봉으로. 그러니까 신규 돌파 관점에서 이러한 종목 신규 매수 오케이. 앞으로 3분기에 시장이 10배 커졌지만 앞으로 10년간 여기에서 100배가 더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모이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오케이. 그리고 하이브를 볼게요. 하이브는 지금 아직까지 돌파가 안 나왔어요. NFT 관련돼서는 정말 그 둘째가라만 서러울 수 있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기존 고점과 장대 이런 역배열 나와 있는 장기 이평선 돌파. 장기 이평선 돌파는 나타났지만 기존 고점 돌파 못했죠. 이게 참고로 55분 그러니까 하나가 거의 1시간에 이르는 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타 보시면요. 위메이드라든지 아까 컴투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컴투스나 먼저 돌파가 나왔었죠. 그죠? 아까 저 노란색 체크해드렸던 부분입니다. 컴투스나 그리고 오늘 서울 옥션,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이런 친구들이 다 돌파가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아직 돌파가 안 나왔던 종목도 이런 부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와 관련된 핵심적인 종목 중에서 보면서 자, 개인은 선택에 달린 거죠. 오늘 돌파 나온 거 따라갈 것이냐. 전 그것도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오늘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죠. 초기 변곡이 나오는 초기 딱 구간이잖아요. 어제 오늘 올라오면서. 그리고 하이브 같이 아직 돌파가 안 나왔는데 다음 차례를 기다리면서 밑에 있는 친구들을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 자체를 결정을 하면 될 것 같고, 국내에서도 이런 메타버스 ETF에서 구성 종목 보시면 뭐 펄어비스라든지 하이브라든지 그 LG이노텍이라든지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종목 살 것이냐, 아니면 방금 돌파가 나온 종목 살 것이냐, 아니면 저만큼 위에 있는 종목을 살 것이냐, 그거는 결국 여러분들의 성향, 취향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노텍만 간단하게 좀 같이 보여드릴게요. LG이노텍은요 이런 상황이에요. 가장 먼저 가버렸죠. 남들 조정 나올 때. 이게 일봉이거든요. 남들 조정 나올 때 계속해서 가는 모습이 나타났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카메라 광학 모듈 사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버스, 애플카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올해 실적은 부침은 있었지만 올해 평균적으로 분기 2천억씩 벌던 회사가 내년에 3천억에서 4천억씩 벌 것이다 하는 부분 자체가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는 쪽이 LG이노텍이라 저는 이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요. 전장 쪽도 돌아서는 모습 같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사실 이 LG이노텍 부담스러우면은 LG전자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네,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LG이노텍이 신고가잖아요. 이 부분을 비교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면 다시 한번 LG이노텍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이게 주봉이고 여기에 일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LG전자도 또 전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고 있으니까 그 부분 같은 경우를 같이 주목을 하면서 LG전자를 같이 얘기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부분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즉 기존에 지지였던 부분 깨졌었고 최소한 목선 이런 부분 돌파하는 부분 자체가 이러한 모습이죠. 크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조정 자체가 큰 폭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나서 한 대 더 세게 맞아버리고 이게 가격 조정이 마무리됐으면 최근에 12만 원 밑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최근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 자체가 이어지고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확실한 돌파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박스권으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또 떨어졌으니까 좀 더 이어질 것인지는 결국 주가 돌파 나오는 거 확인해 보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은 중립으로 봅니다. 단순히 싸다고 사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패러다임을 쥐고 있고 패러다임이 아니라 헤게모니를 쥐고 있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종목 대장주가 조정이 나오면 사는 것 자체를 개인적으로 좀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댓글창에서 얘기하신 게 컴투스 지금 그러면 결론적으로 신규 매수 해도 되냐? 이 질문인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많은 분들께서 컴투스 많이 올라가지고 못 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재미있게도 올해 YTD라고 표현을 하죠. Year to date. 즉 1월 1일부터 현재 시점까지의 수익률이 컴투스는 마이너스예요. 무슨 얘기냐? 위메이드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10배씩 올라갈 때 컴투스 1월 1일 날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주봉으로 편의상 보겠습니다. 당시에 1월 1일이 있었던 주가 가격이 얼마였냐면 약 시작이 15만 원, 16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네요. 이때니까요. 그죠? 1월 1일 여기 밑에 보이시나요 혹시? 이 부분이거든요. 즉 이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보이시죠? 있었던 주가, 연초 주가가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얼마냐? 현재 이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YTD로 아직까지 마이너스 되어 있는 그리고 실체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게임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 최근에 조정이 나왔었을 때 역사적 고점 부분에서 이제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번에 컴투버스 티저 영상 공개나 C2X 코인 발표 그리고 1분기에 드디어 출시하게 될 Summoner's War Chronicle 관련된 내용 자체가 기대치만 충족하는 모습만 나와주더라도 저는 지금 이게 고점이 19만 원대거든요.
이거 돌파 충분히 가능하고 한 20만 원 중반까지도 업사이드 충분히 열려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실체를 가지고 하고 있는 쪽으로서 저는 업사이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메타버스 관련 주식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지금 반등이 나오니까 좀 안도의 한숨을 좀 내쉬고 있을 텐데 자이언트는 어떻습니까? 자이언트에 대해서 가장 낙폭이 컸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이런 종목들이 가장 낙폭이 컸었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워낙 골이 깊었기 때문에 산이 높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면서 많이 빠졌었던 얼마나 빠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관련 지어서 관련 그 자료 같은 경우를 같이 가져왔었잖아요. 당시에 맥스트나 자이언트 스텝은 기본적으로 한 30-40% 빠졌었습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뭐 86,000원이 맥스트 86,000원이 약 5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었으니까 한 3만 원 떨어졌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나타났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이언트 스텝은 셈법은 틀려요. 요거 권리락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거 그 무중 권리락일 겁니다. 저도 그때 뉴스를 좀 체크를 했었는데 권리락 자체가 나타나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게 무상증자 권리락이라고 보이시죠? 권리락. 이 부분 때문에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가지고 초기에 좀 튀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는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음봉 나오면서 차익실현 나왔고 오늘 다시 또 메타버스 관련되어서 올라오니까 같이 올라오는 건데 개인적으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있는 주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11선 깨지고 권리락 때문에 무슨 권리락 때문에 이때 얼마가 올라왔냐면요. 상한가 갔다가요. 종가 기준 14%가 올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권리락에 대한 가격 자체가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남들 같이 올라오니까 같이 따라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에 변동성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5일선이든 11선이든 깨진다. 그러면 일정 부분 챙길 거 챙겨갈 것 같아요. 만약에 밑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면. 네. 위에서 사셨던 분들이라면 셈법은 약간 복잡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맥스트도 그러니까 사실 비슷해요. 싸게 그러니까 얼마에 사느냐가 상당히 그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모든 맥스트도 거의 99,500원이니까 10만 원 갔다가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졌었죠? 6만 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딱 40% 떨어졌잖아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그리고 나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 앞서 자이언트 스텝과 비교해서 보여드린 이유는 이 친구는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권리관계 내역에 얽혀가지고 추가적으로 부스팅을 받아서 주가가 올라갔었으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 만약에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면 저는 털어버리고 오히려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메타버스 지켜보는데 기관들이 최근에 가장 선호하는 쪽이 LG 이노텍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같이 LG전자와 비교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타 뭐 하드웨어 단이라든지 또 대기업 단 들어오는 쪽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